네, 안녕하세요. 주식쟁이 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20일이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테마주들이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꿈틀거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바이든 테마들 중에서 이 영상에서 다룰 주식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인 티커네임 STPK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도 100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왜 많은 에너지주들 중에서 이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영상이니까 그냥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STPK 스타피크 에너지 트랜지션은 스펙 주식입니다. 스템이라는 회사와 이번 2021년 1분기에 이제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합병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스템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은 이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보관하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의 선두주자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제 클린 에너지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에 이제 저장된 클린 에너지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솔루션을 또 제공해주고, 그 솔루션 제공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이 에너지 비용이나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에티나라고 하는 이 AI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스템의 클린 에너지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 AI가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더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코스트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업들마다 매년 그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탄소 배출을 이제 넘어가는 기업들은 그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 양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테슬라도 이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꽤 비중 있게 올리고 있는 상태죠. 또 이 바이든 정부가 특히 이 기후 문제에 대한 많은 밸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ESG에 대한 그 중요성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못하게 하는 그 법안이 제정 준비 중이고, 또 이제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얼마 전에 이제 중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모두들 그 현대차와의 그 애플카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ESG를 제시하는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거를 이제 통칭하는 ESG, 이거에 대한 내용의 발표였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ESG 관련 활동을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탄소 제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향후 10년간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태양열과 풍력 등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애플은 ESG 관련 활동을 이제 또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2021년부터 경영진 보너스를 책정할 때 이들의 ESG 관련 성과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2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그 충전하는 어댑터랑 이어폰을 이제 패키지에서 빼버렸죠. 그 뺀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거를 언급하면서 어댑터와 이어폰을 뺐던 이유를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각 기업들의 ESG에 대한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이 스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 고객으로 있는 회사들을 나타낸 이제 표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떤 전력 공급 에너지 회사들이고 모두 다 유명한 회사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퍼레이트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월마트, UPS, 엄청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스템이랑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 계획서에서도 "STEM is well positioned to capture this tailwind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의 CEO가 또 인터뷰에 나와서 어필을 했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스템이 있는 이 시장의 규모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지금보다 25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1.2조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는 데이터 과학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고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신사업 관련 기술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밸런스 시트를 얘기하면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것을 어필을 했었는데요. 2020년 3분기까지만 봤을 때 이미 2021년 매출 목표액의 90%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아직 4분기의 매출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 2021년 올해 매출 목표로 잡은 그 양의 90%를 벌써 이뤘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런 탄탄한 기업들이랑 현재 지금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의 그런 재무적인 거나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 스템 회사에 뭐 필적할 만한 경쟁 회사가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뭐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에너지 사업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 스템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75%나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유율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템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트론에서 1월 11일에 스템에 관한 불리시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제목부터 아주 웅장하죠. Looking Beyond Tesla.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100불로 책정을 합니다. 자, 이 시트론 여기는 이제 그 공매도 때리는 대로 유명하죠. 그 공매도 보고서 때리는 대로 유명한데 니콜라랑 나녹스도 이 시트론에서 공매도 보고서를 내놨던 걸로 유명했고 자 어쨌든 그런 이 이제 시트론에서 왜 스템이 프라이스 타겟 100불로 책정받을 수 있는지 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The Global Energy Storage Market은 1.2조의 이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고 is expected to increase 25 times by 2030. 2030년까지 25배나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빨간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왜 스템이 bulish한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bigger and better than QuantumScape 이제 이 퀀텀스케이프보다 크고 더 낫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다 아시겠지만 그 상장한 후에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죠. 거의 뭐 130불대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공매도 세력한테도 많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해가지고 지금 50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퀀텀스케이프와 비교하고 있냐면은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이나 2025년까지 아직 그 레비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은 Just Science Project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in contrast 그 반대로 이제 STPK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AM이 퀀텀스케이프보다 이제 3배가 더 크다는 거죠. 이 TAM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템 같은 경우에는 already has 75 market shares in California.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75%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PPT에서도 보셨듯이 이미 스템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월마트 등 이러한 거대한 블루칩 커스터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뭐 퀀텀스케이프, 차지포인트, 루미나 같은 회사들을 또 소개하면서 이제 TAM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제 성장 가능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템 같은 경우에는 1.2 트릴리언, 1.2조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빌리언 단위죠. 그러면서 시장의 성장 규모가 이렇게 큰데 그거에 비해 아직 이 퀀텀스케이프나 차지포인트, 루미나보다 훨씬 주가가 싸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 100불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게 it is easy. 이제 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재 이 스템의 주가는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see you at over $100라고 이제 다시 한번 스템이 지금 저평가돼 있고 뭐 100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그 시트런의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이 클린 에너지나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미 주가는 계속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1월 11일에 시트론의 보고서가 나오고 그 주에 이제 38불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과열돼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상태인 것 같은데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엄청 올라간 다음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아서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제 1분기에 이 합병이 완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합병 후에 퀀텀스케이프처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합병 발표일이 나오고 그 합병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전까지는 그 차지 포인트 SBE의 경우를 봤을 때
그 SB 같은 경우도 아직 합병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40불대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STPK도 충분히 합병 전에 40불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합병일 후에는 진짜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퀀텀스케이프보다는 어떤 이제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가도 이렇게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일 후에 이 스템이 진짜 퀀텀스케이프처럼 그런 주가를 보여준다면 그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와치리스트에 추가를 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제 100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바이든 취임식 후나 아니면 뭐 취임식 전에 만약에 이 주가가 또 급등을 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마 저는 36불, 37불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익절을 한번 한 다음에 조금 다시 조정이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상으로 제가 뭐 이 주식을 사라 막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왜 이 주식을 좀 좋게 보고 있는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 다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각자 좋은 판단을 내리셔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